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네, 끝까지 판다 끝판 토론 스픽스와 대구 스픽스가 함께합니다. 난데없는 산유국 논란이 참 민생 특검을 또 뒤덮는 그런 모습인데요. 논란의 중심에 있는 미국 액트지오사 아브레우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 돈 벌러 왔는데 가능성 없다란 말 할 리가 만무하고 또 가뜩이나 우리 분노에 찬 국민 여러분의 희망팔이를 하는 건 아닌지 저희가 좀 굉장히 좀 심각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면서 오늘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평론가와 함께 할 텐데요. 김종욱 박사와 오창희 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산유국에 대한 희망찬 기대는 물론 할 수는 있죠. 하지만 현실 가능성에 대한 부분과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 실정에서 이것을 추진할 만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진짜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뜬금포를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먼저 날리는 바람에 지금 여러 언론에서는 이런 이야기들로 계속해서 도배가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 어떻게 하고 계신지 두 분 평론가 얘기 좀 들어볼까요? 먼저 오창희 평론가. 글쎄요. 산유국이 되면 꿈 같은 일이죠. 포항시장 이강덕 씨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천지개벽과 같은 일이다.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가능하겠냐라는 것이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어떤 사람은 0%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 미만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가능성이 매우 낮고 수십 년째 반복적으로 실패를 확인했던 곳에서 석유와 천연가스가 나올 거라는 발표를 대통령이 직접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처리하고 검토한 다음에 정말 최종적으로 국민들에게 보고드릴 만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언급을 했어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거꾸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은 석유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것 같고요. 국정 운영을 매번 이렇게 하는 게 참 못마땅해 보입니다. 아쉽고 답답합니다. 네, 김종욱 평론가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의 전문가들이 자문회의를 했을 때도 이 사실 자체가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반신반의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경제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쉽게 답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또 산자부 내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 사실을 몰랐다라고 얘기하는데 장관이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국민에게 공표를 한 상황이라면 이런 과정 자체를 봤을 때 소위 석유 시추에 대한 성공 가능성보다는 다른 어떤 의미가 개입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한 아브레유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더라도 딱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 사람 믿어주세요. 묻지도 따지지 말고 뚫어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저는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봐도 아 그래 확신에 차서 야 해볼만해 이런 느낌이 든다기보다는 뭐 하자는 거지? 오히려 제가 볼 때 그냥 일단 내 말을 들어라고 하는 얘기밖에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어서 저는 이 문제만큼은 진짜 신중하게 앞으로 국민적 토론을 통해서 국회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최소한 5천억 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의 세금, 혈세가 5천억이 들어가는 상황, 국민들 지금 사과 하나, 배 하나 사 먹기도 힘든 상황에서 이런 5천억이라는 돈을 쓰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장 철저하게 확인하고 물어서 적어도 그것이 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되기 전까지는 시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국민을 위해서도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좋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지만 그 금요일에 브리핑을 했던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냐? 네.
뭐 취재를 해보니까 연평균 매출이 3천만 원에 불과하고 본사 주소가 주택이라는 거예요. 네. 그 한국을 방문한 아브레우라는 분도 고문인지 대표인지 직함도 뭐 불투명하고, 그 다음에 이 석유가 묻혀 있다는 걸 확인할 방법은 딱 하나뿐이라고 본인이 얘기합니다. 시추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시추를 해야만 알 수 있는, 이게 뻔한 얘기를, 아니 대한민국이 정보 종합 센터를 빌려주면서까지 이런 분에게 마이크를 주고 그걸 생중계해야 되고 그분의 말에 귀 기울여야 되는 건지, 네. 정말 우리나라는 국격이란 것도 없나? 이런 답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멀쩡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의 배경도 마찬가지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평균 매출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국 돈으로 3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네. 그런 회사를 불러다가 와 지금 천지개벽을 할 거니까 이분의 말을 들어보세요. 들어보고 난 결과는 시추해 보면 알 수 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코미디도 아니고. 네. 자, 왠지 아브레오가 봉이 김선달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 지금 어쨌든 그 대통령의 이 발표 이후에 그 뭐 보수 언론들 일제히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에 뭐 이런 관련 뉴스로 이제 도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오늘 저기 방송은 대구 스픽스와 또 함께 저희가 방송을 같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특히나 TK 지역, 대구 지역 쪽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물론 좀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만, 또 쉽게 검색하면 어떤 반응인지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스픽스의 대구에 이제 취재하고 계시는 백경록 기자가 계십니다. 지금 연결을 해서 지역에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록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으십니다. 자, 지금 이 산유국 논란이 지금 뭐 대한민국을 조금 들썩이고 하고 있는데, 대구 지역, 경북 지역, TK 지역은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지역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대통령 산유국 발언 이후 지역 언론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부르는데요. 산유국의 꿈, 대구 경북 앞바다서 실현된다. 포항 앞바다서 산유국 꿈 실현되나? 0일 만에 막대한 석유가스, 포항 한국판 두바이 되나? 포항 0일 만에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이게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쓰는 신문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액트지오의 아브레우 고문 기자회견 이후에도 매일신문은 동해 7개 유망 구조 내 최대 140억 배럴 매장량, 영남일보는 동해 심해 석유가스 존재 제반 요소 갖춰, 대구신문은 액트지오 고문 0일만 유망 구조 35억에서 140억 배럴 매장량이 추정된다고 흥분에 가득 찬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사안에 대해서, 또 경북도지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게 좀 이상한데요. 홍준표 시장이 이제 이게 무슨 일이 있으면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 게 이게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지금까지 홍 시장이 페이스북에 석유 관련해서 어떤 글도 안 썼습니다. 이게 좀 이상한 일이 생기고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홍준표 시장이 이제 이게 질문을 하면 답을 하는 청년의 꿈이라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140억 배를 나온다고 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나요? 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네. 여기에서 지금 답변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홍준표 시장의 페이스북이나 어디에서도 지금 석유 관련해서 어떤 언급도 안 하고 있다라는 게 이상하리만큼 이상한 일이고요. 네. 반면에 이철호 경상북도지사는 석유가 펑펑 쏟아나게 기대한다, 이런 네.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자, 지역에 그러면 또 야당들과 또 그 단체들은 어떤 또 입장을 보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실제 지금 어떤 단체도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논평이나 이런 부분을 내고 있지 않고요. 지역의 야당도 지금 되게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런 기사는 아마 논평을 냈어요. 네. 이제 대구 경북이 치수원을 이전을 가지고 또 홍준표 시장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 네. 치수원 이전 비용을 절약하면 유전시 추공 11개를 더 뚫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치수원의 안동에 가는 치수원 사업을 철회하고 원래 하려고 했던 구미 해평에서 가지고 오는 게 좀 현실적으로 경제적이다. 이런 논평을 내긴 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지역의 언론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잠시 다시 연결해서 또 관련한 이야기가 있을 때 우리 백 기자님께 또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지역의 상황들 들어보셨는데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네, 우리 김종욱 박사님 어떻습니까? 일단 이게 스픽스 대구여서 네. 대구나 경북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야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그 지역을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뭐 이렇게 축제 분위기일 수도 있고 열광할 수도 있고 또 여기에 부정적인 분들 같은 경우도 지역민들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하지 못한다는 건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말을 해놓으면 여기다 리스크가 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기 안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뉴스버스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에 의하면 네. 일단 엑스지오라는 게 1인 기업이라는 건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정부에서 보도자료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전혀 반박을 하는 게 없었기 때문이고 또 그다음에 이 회사가 등록된 내용을 보니까는 직업교육 및 관련 서비스로 되어 있다가 갑자기 6월 7일 날인가요? 7일 날 홈페이지에 컨설팅 메뉴가 올라가요.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내용이죠. 참 그렇다면 엑트지오라고 하는 회사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아브레유의 기자회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들은 건 없다라는 측면에서 우린 여전히 이걸 검증했다고 하는 엑트지오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 이 문제가 계속 남아있는 거죠. 확인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는 것이고 그럼 능력이 있는 거냐. 왜냐하면 제가 그 기자회견 내용을 보게 되면 과학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뭐 트랩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긴 나오는데 뭐 일반 국민 입장에서야 그걸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쟁론의 영역에서 검증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석유공사가 밝혔던 게 가이아나 유전 탐사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사실 확인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00조가 들어간 사업인데 네. 소위 엑스지오가 얼마나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전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뭐 대체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가 미얀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 지역에서도 그냥 일부 하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청을 준 데가 우드사이드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우드사이드는 우리 지역에 경제성이 없다고 나간 거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이제 한국석유공사가 얘기하고 있는데 노르웨이의 탐사 기구인 쉐워터 지오 서비스라는 곳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냥 데이터 분석만 맡겠다는 얘기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소위 엑스지오라고 하는 데가 실질적인 능력이 있는지에서도 잘 검증하기 어렵다라는 측면. 그러니까 회사의 실체를 잘 모르겠고 네. 그러니까 그 회사가 했던 지금까지 레퍼런스를 봤을 때 그 능력을 검증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그다음에 이 용역이 시작된 게 작년 2월 달이라고 얘기하고 연말에 왔다고 얘기하니까 12여 개월 정도밖에 검토가 안 된, 해석이 안 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저는 대구 경북에 계시는 어떤 주민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다 아시겠습니다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다 얘기 들었다가 나중에 아니라고 얘기 들으면 더 많은 큰 실망이 있는 것처럼 조금은 좀 여지를 두고 이 상황을 좀 바라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오창희 평론가께서도 어떤 비슷한 생각이 아닐까 싶으면 상식적이라면 이런 1인 기업과 실체가 불분명한 레퍼런스도 사실 확인할 수 없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석유 사업을 그 시작을 맡긴다? 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 밑에 지역 부산에서 부산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노력했던 것을 연상케 하는데 그렇죠. 사우디한테 정말로 어마어마한 표차로 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만 부산 엑스포는 나름의 현실성은 있었던 것 같아요. 엑스포를 유치했을 때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엑스포를 통해서 부산 경남 지역에 어떤 발전을 하겠다 뭐 이런 거는 그래도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윤석열 정부가 만방으로 깨질 거를 대비를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라는 측면에서는 규탄받아 마땅하지만 네. 그래서 부산 사람들이 일정하게 기대를 했던 거는 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이 산유국의 꿈에 부풀어서 와 포항이 한국판 두바이가 된다고요? 이건 좀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지역 언론이 자기 역할을 해줘야 돼요. 뭐 지역 언론들 다 창간할 때 사실은 그런 거를 내세우지 않았겠습니까? 뭐 진실을 추구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뭐 지역민의 삶을 도모하기 위해서 언론 활동을 한다고 할 텐데 이렇게 부와 내동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사업을 짚을 때가 이를테면 중앙 언론 같은 경우에 현안이 많으니까 이 산유국에 대한 거를 종이신문 같은 경우에 지면을 많이 할애하지 못하고 방송 같은 경우에도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못하고 그냥 뭐 팩트 위주로 아니면 간략하게 소략해서 보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친다면 네. 지역 언론이야말로 집중해서 보도하고 정말 이게 터무니없는 소리냐 아니면 가능성이 있냐. 이를테면 가능성이 있는데 액트지오 같은 말도 안 되는 구멍가게에 맡겨놓으면 안 된다라든지 또는 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데 대구 경북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통령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정치적인 쇼를 하면 안 된다든지 하는 제대로 된 목소리를 만들어 가야죠. 여론을 만들어 가야지 그게 대구 경북에 있는 주민들의 삶도 도모하는 거 아닙니까? 이강덕 포항시장이 천지개벽한다고 하면서 와 기름이 터지면 어떻게 되느냐? 특급 호텔을 세울 수 있고 지금 분양되지 않는 아파트를 좀 분양할 수 있고 뜬금없이 포항 공대에 의대를 유치할 수 있고 전시 컨벤션 센터도 건립할 수 있다. 이 얘기 뭐냐면 평소 포항시장이 생각하는 여러 개발 난제들을 지금 단박에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소득은 물론 있었어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가스가 풍풍 나오면 좋겠다 그래서 풍풍이란 말은 아까 펑펑 그랬잖아요. 네. 펑펑은 많이 썼는데 풍풍은 뭔가 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구멍으로 물이 갑자기 잇따라 많이 쏟아지는 소리가 풍풍이래요. 그래서 네. 우리 조사가 정말 다양한 표현들이 있다. 풍풍도 있다. 대통령에게 우리가 박절하다라는 단어를 다시 배웠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도지사에게 풍풍이란 말을 배운 거 말고 국민적 소득이 뭡니까? 경상북도민의 소득이 뭐예요? 그냥 꿈만 켜고 현문만 켜도 되는 만만한 사람들로 보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경북 그 이철우 지사, 네. 포항시장 이 두 분한테 그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지. 그러니까 이 경북지사나 포항시장보다는 더 많이 알 거예요. 시장연구회사이기 때문에 시장평가를 하니까요. 거기에 나온 내용에 의하면 엄격한 테스트와 막대한 재정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산을 실현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얘기하는 것이고 또 이 S&P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대형 정유사 소속 원료관리 담당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실었는데 네. 실제로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다음에 헤럴드 경제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요. 대왕골의 기대감 부푸는데 이제 이게 지금 대구 경북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옆에 부제목으로 석유가스 기업들은 신중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자체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전문적인 업종에 있거나 시정평가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풀어 있을 게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석유를 시추해서 경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사례가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사업 자체는 매우 리스키한 사업입니다. 근데 이렇게 리스크한 사업에 대해서 갑자기 뭐 야 좋은 사업이 됐으니까 우리 자 잔치 벌입시다라고 해서 막 사 먹고 술 마시고 하게 되면 내 돈만 거덜나는 상황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더 재밌는 건 5천억이 든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참 제2차관도 좀 재밌는 얘기인데 20%니까 5번 쑤셔봐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서울대 교수가 얘기하는 건 20%가 그런 뜻이 아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20%니까 5번 찍어서 나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매우 예를 들면 잘못된 접근이니까 훨씬 더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상황들을 파악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상황. 그러니까 저는 비전문가들이 기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문가들 진짜 그야말로 지금 다양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예산의 사용들도 엄격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제가 볼 때 며칠은 즐거우셨을 것 같으니까 네. 경북 주민분들이 네. 좀 이제라도 좀 객관적이고 엄중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로또 번호 6개인데 네. 2개 맞았다고 제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건 그건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정신 나간 얘기라고 듣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또 추가적으로 좀 안타까운 것은 지역 언론에서는 또 맥락을 또 그렇게 또 잡아가더라고요. 물론 일반 시민들 이쪽 관련한 분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의 걱정과 우려일 수도 있겠지만 포항 지진 사건과 같이 맥락을 잡으면서 지금 이렇게 시추를 하면 지진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또 어획량 감소하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우려의 목소리를 또 가지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정작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창익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아니 뭐 지지를 모르니까요. 저희 뭐 얼마나 많은 구멍을 뚫으면 얼마만큼의 지형적인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서울대의 얘기는 그 관련 교수가 네. 그 방송 나와서 얘기하는 걸 좀 들어봤더니 네. 그 넓은 바다에 시추공 하나 뚫는다고 해일이 일어나거나 지진이 일어나진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네. 지금 기세로는 뭐 하나가 아니라 되게 여러 개니까 네, 혹시 네. 뭐 지켜보죠. 그거는 뭐 물음표로 하고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어획량 감소는 뭐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벌써 분위기가 그 앞에서 뭐 석유를 캔대 하면 그 앞에서 나온 물고기를 누가 먹고 싶어지겠습니까? 그런 면에서의 변화는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간에 저는 이런 대규모 개발 호재라는 것들이 이런 게 터질 때마다 이익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포항에 아파트를 지어놨는데 분양이 안 돼가지고 걱정인 건설사 입장에서는 대규모 호재일 수 있겠죠. 미분양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 그럼 포항에 뭐 바닷가에 근사한 아파트를 이제 산유국도 되고 포항이 두바이가 된다고 그래서 무턱대고 만약 매입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손에는 누가 가름해 줍니까? 살지도 않는 사람 그냥 공실로 냅두고 뭐 이럴 텐데 하여튼 이게 그러니까 그냥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차분하게 들여다봐야 되고요. 네. 이럴 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포항 시민 누구 또는 뭐 경북 주민 누구 입장에서 이 사태를 제대로 분석하거나 그야말로 시추공 하나 뚫었는데 이게 지진이 있을지 없을지를 가름하고 알아내는 건 시민의 입장에서 불가능에 가까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니까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내줘야 되고 특히 포항 주민 또는 대구 경북 주민들을 위해서 정치하는 국회의원이나 선출직 공무원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홍준표 시장을 빼놓고는 전부 다 호들갑을 떨고 있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다. 만세다. 이거 정말 대박이다. 뭐 꿈꾸자. 우리 꿈이 이루어진다. 2002년 월드컵 때도 아니고 맨날 뭐 꿈이 이루어진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열정이 있다면 이런 헛꿈을 쫓는데 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구 경북 지역의 발전을 어떻게 견인할 것인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에 대한 답을 내놔야죠. 이렇게 반짝 경기를 통해서 부동산이나 좀 부양하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 발상 자체가 정말 이해 안 됩니다. 이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잖아요. 근데 이 한나라 대통령이 무심코 던지진 않았을 것 같고요. 이 사안을 터뜨렸을 땐 분명히 뭔가 막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과 관련한 어떠한 전략과 전술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뭐 합리적 추론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정욱 박사님 어떻습니까? 예,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음모론이라고 또 공격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뭐 희한하게도 이제 6월 3일 날 네. 국정 브리핑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제가 이쪽 분야 전문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말에 어떤 그 자료가 왔다고 얘기하니까 네. 저는 한 5개월 정도 검토가 됐는데 그러니까 국내 전문가들이겠죠. 네. 5개월 정도 검토를 하고 나서 내부의 자문위원회에서도 반신반의했다는 내용이 갑작스럽게 대통령실에 보고가 되면서 그냥 발표가 나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전 그렇다면 대통령실이 이걸 검증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이걸 검증하기 이전에 좀 발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대통령이 발표할 정도면 명확히 검증이 된 내용이었을 것이고 거기에 입각해서 나왔으니까 참 언론 같은 경우도 거기에 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상당히 논란이 됐다라고 하는 건 이 정황 증거 그 당시 환경을 봐야 되는 건데 6월 1일, 6월 3일 날 조중동 사설에서 거의 현 정부를 난타를 합니다. 네. 내용이 뭐냐? 여론조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40대가 8%밖에 국정 운영에 지지를 하지 않고 있다. 기시다 총리보다도 조금 낮지만 뒤에서 2등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네. 저희 국정 운영을 바꾸지 않으니까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율이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데 이 추락이 일시적이지 않다, 구조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총선 이후에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가 치고 나가게 되면 문제가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리가 안 되고 오히려 더 일파만파 커지는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들의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해서 소위 석유라고 하는 화제를 담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한 의구심이 꽤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그 이후 나왔던 게 저 같으면 제가 대통령이면 그 회사가 어떤 회사야? 갖고 와봐. 얘가 진짜 잘할 수 있는데야? 네. 아니 우드사이드라는 회사를 보니까 제가 그 내용 보니까는 2022년 매출이 168억이 아니고요. 168억 달러예요. 네. 순이익이 65억 달러면 6초가 넘는 거의 7조에 가까운 회사고 고용인원이 5천 명인데 여기서 경제성이 없다라고 다 털고 권리까지도 다 내놓고 간 업체가 있는데 네. 1인 기업인 이 업체에 소위 그 사람이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 검증 절차가 제가 볼 때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네. 왜? 장관 보고한 다음에 그 다음날 했다면서요. 그렇다면 저는 대통령실도 검증 안 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건 매우 정치적인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면 정치적인 판단을 했던 이유가 뭘까? 급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소위 국정운영 지지율의 하락, 그다음에 최해병에 대한 특검법 문제, 검찰 또는 김건희 자기 부인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리스크, 이런 부분들을 이런 또 석유라고 하는 부분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그 외에는 달리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뭐 지금은 좀 발표한 지 며칠 안 됐습니다만 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훨씬 더 명료해질 것이고, 아마 지지율이 더 만약에 더 떨어진다면 아마 실체적 사실들이 더 빨리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지금 김종 박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음모론으로 그들이 볼 수 있다라고 막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음모론으로 이게 될 수 있는 부분은 너무 합리적이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음모가 네. 아니라 네. 아니, 여당에서는 그런 거예요. 야당 보고 또는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언론 보고 이렇게 국가적 사업에 죄나 뿌리고 앉았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제대로 검증하고 검토해야 되는데 검증하고 검토했다는 근거가 안 보이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 이런 사안을 가지고 직접 브리핑을 할 수 있습니까? 또 그 브리핑이란 게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 브리핑이 이거였어요. 네. 브리핑을 매일 하다 보면 뭐 실수할 수가 있어. 그래서 뭐 사안이 잘못 들어갔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물론 대통령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지만 취임 이후 2년 넘어 처음 한 브리핑이 산유국의 꿈이었고 검증은 제대로 안 했어요. 그건 뭐예요? 눈길을 돌리기 위한 거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이제 그런 결정을 했겠죠. 뭐 이것저것 들려보다가 이거 산유국 이거 괜찮다. 게다가 지역이 대구 경북으로 묶이니까 정권의 우호적인 시민들이 그래도 30%라도 남아있으니 이분들의 기대에서 한번 국면을 돌파해보자, 이런 얕은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대목에서 음모가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물론 이게 시추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하고 별개로 뭐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죠. 한참 뒤에 일이니까 책임질 일도 없고 자기 임기 끝난 다음이니까 그때는 가능할 거로 봤으나 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안 됐나 보다라고 하거나 발뺌하거나 아니면 아예 발뺌조차 안 해도 될지도 모릅니다만, 지금 벌써 며칠 만에 이 석유 시추 사업이 얼마나 황당한지, 검은 진주가 튀어나온다는 제7광구, 제8광구 등이 얼마나 이게 타당성이 없는 사업인지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잖아요. 책임을 맡은 업체가 얼마나 부실한지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야 이를테면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 대구 경북이라도 소위 집토끼를 제대로 잡기 위해서 또는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일주일 이내에 끝날 이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국민들의 눈과 귀를 잡아놓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지지율은 더 빠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70년대 제7광구 유행가 만들어 부르고 막 박정희 대통령 책상 위에 무슨 경윤가 뭐 이렇게 한 컵 올려주고, 와, 아니 세상에
저 동해 바다에서 경유가 나옵니까? 네.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거짓부렁하고 막 이러던 것 가지고 이렇게 주목하고 설마 저런 일이라고 봐주던 40년 전 국민도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여태까지 해왔던 일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왔던 국민들입니다. 이런 쇼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박정희보다 더한 거예요. 아, 더하죠. 박정희 전 네. 대통령 때는 시초에서 뚫었어. 네, 그렇죠. 네. 뚫고 뽑아낸 다음에 그 네. 내용 가지고 야 앞으로 평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건데 뚫은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레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측량을 한 거지 확실한 부분들은 뚫어봐야 한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뚫기도 전에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을 보면 아니 우리는 저런 사람들 보고 경솔하다고 표현하잖아요. 일국의 대통령이 저렇게 경솔한 판단을 하게 되면 국가 경제나 국가 안보 자체가 제대로 돌아갈 턱이 없는 거예요. 네. 네. 아무리 저것이 나중에 사실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라면 매우 진중하게 판단을 유보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만할 때 네. 발표하는 것, 그리고 그 발표할 때도 겸손하게 본인이 이걸 다 이런 성과를 드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객관적인 공적 루트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맞는 상황인데 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건 어찌 보면 참 앞으로 3년 동안의 국정 운영이 네. 얼마나 남맥일지에 대해서 네. 스스로 좀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지구의 자원 고갈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고 전 세계는 그 어떤 자원 확보에 대한 그 사활을 걸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한민국도 미래 자원을 위해서 탐사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 또 미래 어떤 방향성도 제시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가장 대한민국이 시급한 사안들, 민생 사안을 포함해서 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난무해 있고 아무것도 지금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왜 지금 이 시점에 산유국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 의도와 어떤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그 꼼수가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 취임 이후에 이 살림살이가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네. 실질 임금이 줄었어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서 물가 인상이 얼마냐면 다 3% 넘다가 최근 들어서 뭐 2.8, 2.9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하여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물가가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지금 손해보고 있습니다. 실질 임금이 준 적은 IMF 이후에 정말 처음이고요. 네. 아주 초유의 사태입니다. 게다가 뭐 중소상공인, 뭐 자영업자, 뭐 소상공인 이런 분들의 살림살이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돈의 흐름 자체가 시장에서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국민들에게 그런 성과를 주지는 못해요. 이를테면 물가를 제대로 잡느냐 이런 것도 없고요. 네. 기껏해서 한다는 게 뭐 총선 앞두고 뭐 대파 들고 합리적인 가격 운운하고 그 다음에도 그러기 위한 노력, 그 쇼라도 없었어요. 네. 쇼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삶은 되게 어려운 상태죠.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건 우리 국민들의 1인당 국민소득이 드디어 36,194달러가 됐다. 좀 있으면 4만 달러가 된다. 일본도 제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네. 그 현실에서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뜬구름처럼 와 국민소득이 이렇게 높으니까 여러분 선진국에 살고 있고 여러분 잘 사는 거예요. 일본을 제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어요. 어떤 일이냐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 넘는 나라에 살게 될 거예요. 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 시리즈로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은 잘 살게 해주겠다. 언젠가 어떻게? 풍풍 나오는 기름이. 네. 그러니까 정말 약 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기본적인 책무가 있잖아요. 네. 경제 당국의 책무가 있고 물가 당국의 책무가 있잖아요. 책무는 하지 않으면서 그냥 손에 안 잡히는 경제죠. 네. 36,194달러예요. 좀 있으면 4만 달러예요. 일본은 이미 제꼈어요. 프랑스, 독일 다 덤벼. 대한민국이야 이제는. 네. 이렇게 그냥 뭐랄까요? 에드벨로만 띄우고 있는데 야 국민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이 국민들을 상대로 이런 짓을 합니까? 네. 몹쓸 짓이에요 이건. 자, 지금 김종 박사님, 우리 오창희 평론가님 이야기 들으시면서 좀 표정이 참 착잡해하실 표정도 있고. 아니 뭐 네. 2년 내내 착잡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 이게 예를 들어 이제 새로운 현상이라면 오히려
새로운 현상들에 우리가 좀 응전을 잘해서 변화시켜 보자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네. 대부분 경제 지표가요 언제부터 꺾이기 시작하냐면 2002년 2분기부터 꺾이기 시작합니다. 22년. 2022년 네. 2분기 3분기 그게 뭐냐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정책적으로 본인들이 그것을 집행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다 쓰러지기 시작해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더 아시겠습니다만 경제적인 무능도 있겠습니다만 외교 관련해서 엄청나게 실수를 많이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최근에 이런 전반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궁극적인 책임은 현 정부의 경제적인 무능, 그러니까 외교 실패에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무슨 재정 건전하는 이유만 가지고 힘든 어떤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 재정을 갖다가 지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을 하락시키고 저희 힘겨운 어떤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네. 그냥 자기가 그 업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마 뭐 잔꾀처럼 야 산유국의 꿈을 좀 집어넣어 주면 뭐 맨날 주머니에다가 우리가 로또 복권 한 장씩 갖고 다니는 것처럼 네. 그 국민들이 기분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이것도 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게 저 2035년에 나온다고 치자고요. 네. 그럼 석유가 나오냐? 석유 자체로만 돈이 되는 겁니까? 적어도 예를 들면 그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네트워크 하드웨어가 존재해야 되는 건데 네. 지금 세계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재생에너지의 방식으로 그렇죠. 변화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 이것이 예를 들면 단지 그냥 석유가 나온다고 우리가 다 좋아질 거냐 이런 고민도 분명히 있고요. 네. 또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좀 알래스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나온다면 알래스카에서는 자원을 어떻게 하면 공유제로 활용을 해서 나온 비용 가지고 기본소득으로 뿌리는 형태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잘못된 이렇게 갈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지금 중요한 건 경제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5천억 들어서 지금 5천억이 아니라 1조란 얘기가 나오는 1조가 넘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시추공으로 구멍을 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잘 나가던 경제가 무너졌을 때 왜 무너졌는지에 대한 원인을 밝혀서 경제정책의 방향을 바꾸고 경제에 활력을 줘서 소위 시민들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시장에서 소비할 수 있게 하고 그 소비가 자영업자들을 살리고 네. 자영업자들이 살아나면서 다시 예를 들면 산업 분야도 성장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소위 아주 객관적인 방식으로 무슨 뭐 얘기가 나와 있는 무슨 석유든 뭐든 이런 것들이 나와야 그게 예를 들면 제대로 된 경제인 건지 그냥 꿈만 준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꿈을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꿈을 먹고 산다고 얘기하다가 배고파가지고 쓰러지면 그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까 요새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돈이 안 도니까 근데 사무실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점심을 안 드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집에서 맞습니다. 조금 뭐 싸가지고 아니 왜냐하면 점심값만 하더라도 아무리 싸도 9,000원, 10,000원, 11,000원, 12,000원 점심값들이 엄청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집에서 조금 있는 거 뭐 어차피 해놓은 거 가지고 가서 그냥 혼자 먹고 이런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실은 조금 매출이 일으켜서 옆 가게 가서 밥을 먹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그 식당의 매출도 오르고 그래야 그 식당 사장님들이나 거기서 일하시는 종업원들도 또 다른 가게 가서 돈을 쓰고 이 구조가 시장 구조고 시장을 돌리는데 이게 지금 꽉 막혀 있는 거 완전 동맥경화입니다. 네. 게다가 부자 감세를 엄청나게 많이 해주잖아요. 지금까지 부자 감세 해준 것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음에 어떻게 상속세를 좀 빼드릴까요? 종부세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 감세에 대해서는 정말 아이디어를 많이 내면서 지금도 매년 50조, 60조 세수 부족인데 이 세수 부족은 아무 상관없다. 계속 깎아주겠다. 부자들 세금 안 내는 그런 부자들만의 좋은 세상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한쪽에서 말로는 서민과 중산층이 어쩌고 우리야말로 약자를 위한 정권이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지금 산유국의 꿈 포항도 두바이가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이거요. 정권 끝나면 그 이전에 정권 끝나기 전에 어떤 게이트로 발전할 것 같아요. 그럴 요소가 너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의미한 돈을 쓰는 게 너무 많고요. 그다음 돈을 쓰더라도 적재적소에 제대로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믿을 수 없는데 돈을 쓰겠다고 그러고요. 그 사람에게 지금 마이크까지 쥐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후과를 나중에 어떻게 당장은 그래서 모면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적어도 일주일 이상 안 속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이런 일을 자꾸 벌이는 건지 그래서 정말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천공의 유튜브 강의 때문인가? 뭐지? 이게 왜 이분들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반복하는 거지? 하는 의문이 생겨요. 일단 석유 수출 문제는 좀 시간을 두고 본다고 하더라도 네. 대구 경북에 계시는 주민분들이 아셔야 될 게 어떤 거냐면 2023년도 말씀하신 이제 감세라고 말씀하셨는데 감면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세는 입법을 통해서 통과돼야 되니까 네. 꼼수 써가지고 감면 다 시키는 네, 거거든요. 네, 네. 근데 2023년도에 감면을 시키니까 세수 부족이 53조가 세수 부족입니다. 네. 근데 제일 많은 세수 부족 언제였었냐면 금융위기 때인가요? 7.8조였었어요. 음. 거기에 제가 볼 땐 거의 한 8, 9배 정도가 되는 상황이고요. 돈이 안 들어오니까 지출을 얼마를 줄였느냐? 79조의 지출을 줄여버렸어요. 이건 거의 압도적입니다. 상상을 못하는 정도예요. 코로나 때도 이렇게 지출을 줄이지 않았어요. 그때 왜냐하면 뭐 나가 떨어질 테니까는 네네. 그 이전도 제가 볼 때 지출이 2조, 3조 이 정도에 줄어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감면을 통해서 부자들에게 돈을 못 받으니까 그만큼 세수가 줄고 세수가 주니까 지출을 못 하게 되고 지출을 못 하니까 경제 성장률은 원래 1.9%인가 성장할 건데 1.4%로 다운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경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상황을 아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소위 예를 들면 민생지원금 주자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13조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 지원을 했더니 소위 그 카드로 사용하는 액수 같은 경우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1.7배 효과가 났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마중물을 집어넣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10년 후에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를 곳에다가 5천억에서 1조를 두드러 받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느 게 더 예를 들면 서민에게 더 중요하고 소중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어떤 형태로든 힘든 사람들에게 돈을 갖다가 일단 들여서 네. 자영업 시장들이 활성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통해서 거기서 성장하는 돈을 가지고 뭐 시추하든 말든 해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전 대구 경북 주민들이 아셔야 될 부분들은 10년, 11년 후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의 모습이 어떤 건지 아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주니까 대구 경북으로 지원되는 예산도 줄어드는 거고, 그렇죠? 대구 경북의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도 마련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드냐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누구 때문이냐면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때문만은 아닐지 모르지만, 네. 그렇죠? 국제적 여건도 중요하고 하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역할을 국정기조를 바꾸는 걸 통해서 변화시키지 않고 앞으로 계속 나가려고만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게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이 사안을 대구 경북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정말 머릿속에 제대로 집어넣고 반응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산유국 타령입니까? 지금 이 상황에 민주당과 또 뭐 국힘 또 굉장히 또 공방이 진영 싸움으로 바뀌다 지금 발전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또한 어떻게 보면 윤석열 현 정권에서 노림수가 아니었나 생각도 드는데요. 김종 박사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계속 하는 방식이 뭐냐면 핵심 지지층들을 끊임없이 네. 갈등을 만들어내서 진영 논리로 쫙 어떤 분리해내는 방식이고요. 네. 어떤 형태로든 20%, 25% 정도의 지지층만 유지하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전에는 30% 정도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안 나오는 상황이니까. 네. 합리적 보수층 같은 경우 이제 질린 것 같아요. 해도 너무한다. 2년 동안 그렇게 잘못하더라도 변할 거라고 생각해서 떨어질 때마다 다시 지지로 이게 이동을 해줬는데 전혀 안 되는데 선거가 끝나서 192대 108이 됐는데도 국정 운영 방향은 옳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보수층 같은 경우도 대통령 살리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나라를 네.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니까 네. 일부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와중에도 소위 이 고령층의 매우 보수적인 지지층들과 TK 지역에 있는 지지층들을 탈탈 털어내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국민의힘에게 지시를 내리고 국민의힘은 거의 거수기처럼 네. 야당과 엄청나게 싸움을 하면서 제가 제일 놀란 얘기가 대야 투쟁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어요. 세상에 투쟁을 왜 하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가 권한을 이상하게 행사하니까 싸우는 건데 권한이 없는 야당하고 싸우겠다라고 얘기하는 여당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존재 이유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위해 존재하는구나. 네.
그럼 그 사람들한테 국민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구 경북과 노년층 같은 경우는 거의 볼모로 잡아두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제라도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에게 비판의 날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사는 거거든요. 네. 나라가 살려고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지 윤석열 대통령이 호가호위하라고 뽑은 건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좀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좀 그런 좀 비판의 입장들을 특히 본거지인 대구 경북에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 중에 나왔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지금 갑작스러운 뜬금포에 대해서 뭐 탄핵을 어떻게 보면 대구 경북에서 결집을 통해서 막겠다 이런 꼼수가 분명히 있었지 않았는가 이런 의심들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오창희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그 소수라도 지지층만 결집하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백성은 넘었기 때문에 지렛대는 마련했다라는 건데 언간생심입니다. 여러 차례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훨씬 더 튼튼한 지지 기반을 가졌던 박근혜 대통령도 단박에 허물어졌어요. 저는 대구 경북이 이렇게 그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 또는 대통령에 의해서 소모되는 지렛대 역할만 반복해서 하는 것은 물론 정치인들의 못된 습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구 경북 시민들도 저는 고민해야 될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언제나 몰표를 몰아주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몰아주고 싹쓸이로 뭐 여기서는 뭐 그 누구라도 그냥 갖다 놓기만 하면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국회의원이 되는 구도를 만들어서 경북 지역이 발전한 게 뭐고 대구가 발전한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옛날식으로 말하면 살림살이가 정말 나아졌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부울경 지역은요. 그래도 이 당도 되고 저 당도 되고 이 사람도 되고 저 사람도 되면서 좀 탄력적으로 지역이 운영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왜냐하면 광역단체장도 지금 야당 사람이 되기도 하고 여당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런 변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구 경북은 그런 변화가 전혀 없거든요. 마찬가지 역으로 호남 지역이 발전이 잘 안 되고 발전이라는 게 뭐 꼭 빌딩이 많이 세워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대로 사람들이 찾아왔고 사람들이 살만한 공간으로 재구성되지 않는 이유가 그런 지역적 어떤 몰빵 구조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뭘 해도 우리는 박수칠 준비가 돼 있다면 그건 우리는 언제든지 누가 뭘 해도 바보가 될 준비가 돼 있어라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지역 현안을 지금 대통령이 끄집어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비판하고 분명히 짚고 그래서 이런 허황된 거 말고 구체적으로 대구 경북에도 젊은이들이 살 수 있도록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라. 세금을 어떻게 쓸 건지를 분명히 밝혀라라고 대구 경북 지역의 목소리를 좀 모아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좋은 의미의 싸움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아니 뭐 설사 우리 국민들이 진짜 그럴 리는 없지만 액트지오가 시추를 하게 됐다 쳐요. 그렇다 한들 포항과 대구 이쪽 지역의 어떤 자본 유입을 통해서 뭔가 지역이 발전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단순한 발상 거기 아닐까 아니 싶어요. 숙박업은 좀 되겠죠. 만약 석유가 풍풍 나온다면 아니, 그렇죠. 가정이죠. 숙박업은 네. 좀 될 수 있겠지만 나머지가 모르는 일이죠. 그러니까 액트지오가 돈을 벌어가는 거지. 네. 대구 TK 지역이 이 사안을 통해서 이 개발을 통해서 경제가 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단순한 어떤 해석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김종국 박사님 어떻습니까? 아니 뭐 어떤 형태든지 그 자기 지역에서 어떤 자원이 나오게 되면 네. 그 자원에 대한 혜택은 그 지역이 일차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네. 저는 대구 경북 지역 주민께서 이게 사실이라면 좋아하시는 건 맞아요. 이걸 좋아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좀 웃긴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많은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좋아하시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탄핵을 막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지금 이런 발표를 했다 뭐 이런 건데 저는 탄핵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최혜병 사건에 대한 문제 때문에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어떻게 최혜병 사건의 문제와 관련돼서 나온 탄핵 문제를 소위 확인도 안 되는 석유 문제로 덮을 수 있다라고 결합시키는 것 자체가 매우 제가 볼 때는 생명을 완전히 멸시하는 사유 방식인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7월 30일 날 경로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8월 2일 날 전화 새 통화를 했는데 경찰에 간 자료가 다시 뺏어와서 가지고 왔고 내부에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야 이거
내용이 맞는 것 같은데라고 계속 얘기해서 가름말을 못하니까 8월 8일 날 다시 전화해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그걸 다시 조사하게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8월 14일 날 아무리 조사해도 나올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보고를 했더니 17일 날 회의 열어가지고 그 자료 다 그 내용도 다 삭제해서 8월 21일 날 2명만 줄이는 과정들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하는 건 대통령의 경로 아니고는 대통령실의 개입 아니고는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통령이 직권남용한 거 아니냐. 직권남용한 것의 내용 자체가 중대하다면 국회가 탄핵하지 않는 건 직무를 갖다 유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석유로 물을 타려고. 석유에 물을 타면 안 되겠구나. 섞이지도 않죠. 예, 석유에 물이 많으면 이제 그게 경계성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볼 때 그래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이런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두 개의 문제는 별건이다라는 네. 것이고 대구 경북 주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0년 후에 나 확인될 문제인 것이다. 네.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야 그들이 10년 후에 훨씬 더 건강하게 만약에 산유국이 된다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거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좀 아주 깨어있는 눈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시고 적어도 비판의 목소리를 줄이지 마셨으면 좋겠다. 저는 오히려 그런 목소리들이 네. 대구 경북 주민들의 힘을 키우는 길이에요. 네. 그냥 대통령 말만 듣고 국내인 말만 듣고 거기에 따라간다고 해서 대구 경북 주민들을 위대하십니다라고 생각을 오히려 제가 볼 때 무시해요. 이래 하나 저래 하나 뭐 내가 하는 대로 다 따라하는 사람들인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명료하게 비판적 입장을 내시는 것이 대구 경북 주민들을 위해서도 훨씬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창익 평론가께서 아마 지지율은 더 떨어질 거다라는 네. 또 예측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또다시 어떠한 과거에 뭔가 장밋빛 미래를 좀 찾아가지고 또 하나 던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네요. 뭐 아니 대체로 상상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검찰권을 활용해 가지고 공안 정국처럼 뭐 전면적으로 막 대규모 검거 사태는 없지만 정적들을 제거해 나갈 거다 이런 예측. 근데 검찰권을 장악했으니까 그걸 놓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예측들을 우리가 다 하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석유를 가지고 나올 줄은 그거 상상했으면 야 그분은 정말 돗자리 깔아야 돼요. 그건 왜냐하면 이 우리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꺼내는 판이잖아요. 그거는 정말 대놓고 국민을 무시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네. 학습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스픽스도 열심히 보시고 이러기 때문에 다 판단하신다고 보고요. 그 판단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로 그대로 이어질 겁니다. 대통령은 지금 사면초가라고 생각해요. 정말 어디 기댈 구석이 없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말 정확하게 지금이라도 이를테면 현충일 추념식에서 조국 대표가 그랬다며요. 국정기조를 좀 바꿔야 된다고. 또 그전에도 진보당 강성희 의원한테 그런 얘기 들었다며요. 국정기조를 바꿔야 된다고. 국정기조를 바꾸기 위해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많습니다. 야당 지도자와 머리를 맞대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마음을 모은다면 뜻을 모은다면 그리고 제대로 실천한다면 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마지막 남은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면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 그다음에 사법심판을 피할 수 없는 대통령 중도에 쫓겨나는 대통령 뭐 이런 대통령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내일이 될 겁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불행이고 또 국가적으로 불행이니 이 불행을 막기 위해서 본인부터 노력했으면 좋겠는데 절대로 석유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요. 네. 끝으로 우리 김종 박사님 앞서도 말씀하신 점 사실 지금 전 세계의 어떤 기업들의 흐름은 탄소 배출에 대한 건 굉장히 지금 경계하면서 지금 사업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마당에 석유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좀 경제적으로 좀 가보겠다라는 이 발상. 뭐 1970년대라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지금 굉장히 동떨어진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로 좀 마무리 좀 해볼까요? 네. 복수하나요? 대선 때 아리백 물어봤다고 해가지고 아리백 본인이 잘 몰라서 네. 야, 난 아리백 몰라. 네. 우리는 우리는 계속 석유로 갈 거야. 뭐 원전으로 갈까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세상은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유럽 같은 경우 탄소 배출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거의 EU에서 강제를 하고 있고 기업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 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팔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팔 수 없는 물건을 만들게 되는 산업 생태계라고 얘기한다면 미래가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석유가 나와서 그걸 판매해서 누구한테 이익이 가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잘 모르겠고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지금 중요한 건 세계적인 변화에 맞게 우리도 끊임없이 그 방식으로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 핵심은 제가 볼 땐 신뢰입니다. 경제는 신뢰와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가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시장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시장은 깨지는 거예요. 시장이 깨지는 순간 우리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한탕주의처럼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이 반복된다면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을 것이고요. 세계 경제에서 도태할 수밖에 없고요. 2022년부터 벌어졌던 우리 경제의 추락을 막을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진짜 이 얘기를 맨날 하잖아요. 네. 좀 변해 주십시오. 네. 이제는 그 얘기도 할 필요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변하지 않을 사람을 변하라고 얘기하는 건 진짜 희망 고문 같은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변하자라고 하는 어떤 시민들의 분노가 오히려 우리 사회, 우리 대한민국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합니다만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시민들이 만들어왔던 대한민국이면 앞으로도 그런 시민들이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대구, 경북 지역, 영남권 계신 지역민들 포함해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정치 성향은 존중합니다만 사안에 대한 또 팩트체크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 산유국에 대한 가능성일까요? 민생과 특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만큼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끝판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또 함께 해주신 두 분과 함께 시청자분들 인사드리면서 같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어허.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